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오늘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이제 내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섹터나 전략들을 세우는데요. 내년 시장을 또 보면서 오늘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궁금증이 많죠.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를 보면 뭐 자동차는 판매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적 엄청 좋았는데 주가는 못 갔다.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 들어서 어쨌든 자동차 수출이나 판매량은 실적 데이터는 좋은 거죠.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수출은 뭐 사상 최대 금액을 지금 기록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원인은 작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됐었던 부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회복이 되면서 글로벌 수출이 볼륨 측면에서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처럼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고가차종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 뭐 현대차의 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 SUV 모델들이 많이 팔리면서 전체적으로 볼륨하고 가격 효과 두 가지 다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수는 그냥 뭐 그만한 정도의 수출이 잘 된 거에 비하면 내수도 그만큼 성장했나요? 아니면 조금 위축인가요? 올해 평가를 해보면. 내수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았었고요. 네. 대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고, 근데 하반기 들어와서 이제 개별 서비스 인하 효과가 좀 소진이 되면서 내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그 자동차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뭐 굉장히 헐값에 매각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14만 원인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 수밖에 없는 구조, 그다음에 그거를 되살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열어놨잖아요. 이 부분은 현대차의 전략이나 혹은 뭐 영업 뭐 이익이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러시아 공장 매각은 리스크 해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워낙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회복이 어렵겠다라고 시장에서 이미 판단을 했던 상황인 거고, 매 분기마다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기마다 적자가 나던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3분의 1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회복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서방 세계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리스크를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14만 원이면 내가 살 거라겠지만 그런 건 상징적인 의미고요. 그죠? 매각을 했고, 그게 뭐 현재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약간 금융회사여서 그죠. 나중에 가능성들은 열어놨는데 쉽지는 않고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보신 거고요. 가장 큰 화두는 어쨌든 친환경차 가운데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다가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면서 자동차나 2차 전지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내년에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까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사실 기대보다는 판매가 확실히 못 미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이 갑작스럽게 중단에 대한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이미 안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 전기차 시장 판매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는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PHEV처럼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하이브리드 판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맞춘다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친환경차 판매 물량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시장에 대응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반값 전기차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뭐 신차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025년도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저가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 시동을 걸은 거고 결국은 이제 가격을 인하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그 부분에 이제 차지하는 게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배터리 업체들에게 더 영향이 있는 거고요. 현대차는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 못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렌트나 이런 쪽은 팝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좀 현대차 입장에서 친환경차 쪽에 시간을 조금 번다? 뭐 이런 또 긍정적인 신호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이커들하고 다르게
지금의 전기차 전략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10월 달이 되면은 조지아 EV 신공장이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딜레이하기보다는 계획대로 가동을 해서 보조금을 받고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팔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7,500달러라고 하는 새로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공장 증설은 설사 이제는 수요가 조금 약해진다 하더라도 호재라고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기차 이제 판매,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와 함께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충전 방식이나 충전 관련된 산업들도 인프라들도 관심이 있는데 테슬라가 워낙 미국에서 테슬라 방식의 충전 방식을 깔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도 거기 동조하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졌다가 결국 현대차도 북미에서 파는 건 이 방식을 따르기로 한 거죠. 뭐 공유를 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그 충전 시장이나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좀 생각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지금 충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이거를 마케팅 무기로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테슬라 고객들한테 굉장히 강한 장점으로 다가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강점이 약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돈을 엄청 써가지고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다른 애들이 이제는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시장이 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깔게 되면은 증가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빨리 협업을 해가지고 시장을 먼저 넓히자라는 컨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특별한 투자금 없이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플러스 효과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내년에 그 친환경차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더라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대차가 레벨 3 상용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씩 어쨌든 일정이 딜레이 되는 모양이죠. 특별히 국내 완성차들 업체에 있어서 이 부분의 진화 과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레벨 3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레벨 2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가 주로 ADAS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네. 시스템은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성차, 제조사의 책임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3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제조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가 되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미국 내에서 오토파일럿 때문에 한 2건 정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많은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업체들도 사건 사고 때문에 조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출시 시점을 조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레벨 3가 나오게 되면 이게 마케팅 효과는 굉장히 크겠지만 사실 리스크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너무 네. 좀 선두에서 치고 나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리스크가 이렇게 있는 좀 거군요.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장벽보다는 책임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뭐 먼저 치고 나갈 이유가 없는 업체들이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왔고요. 내년에 이제 수소 산업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트럼프의 재등판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해석인데요. 자동차로 분야를 좁혀보면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그 부분에 꽤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시장 전망이나 현대차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수소차도 전기차가 시장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은 상당히 좀 유력한 대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는 수소차 자체적인 기술 발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24년도가 아니라 25년도로 차세대 넥소 출시 시점을 약간 좀 미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내구도 높고 가격도 싼 이제 수소차를 출시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CES 때 수소 관련된 전략들을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단 처음으로 모멘텀이 생길 걸로 보이고 그리고 25년도가 되면은 또 2세대 넥소가 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트럼프 관련해서도 미국 공화당이 또 수소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변화들이 수소차 밸류체인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은 뭐 1분기, 2분기 워낙 좋았는데요. 계속 1분기에도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피크아웃 논쟁이 자동차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3분기는 어쨌든 조금 주춤했는데 이후에 실적 동향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쪽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도 4분기가 통상적으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집행되는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올해 실적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를 조금 더 덜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일회성으로 털고 나면은 내년도에는 또 플러스 효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내년도에도 실적도 호실적이 지속이 되면서 낮은 밸류에이션이 결국에는 정상화되는 국면 속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실적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여러 그 이슈와 재료들을 모아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뷰나 전망 또 유망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 여쭤보고 부품주 여쭤볼게요. 자동차 주식은 그러면 지금은 가격적으로나 이제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단계입니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팀장님? 네. 자동차주 엄청 싸죠. 지금 예. 자동차주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인정을 하실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이 저평가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아차를 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아 같은 경우는 기말 배당 수익률만 해도 뭐 7%, 8%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현대차보다 더 낮기 때문에 기아를 단기 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대차도 이제 또 모멘텀이 있는 게 일단 조지아 신공장에서 나오는 EV가 현대차 EV들을 먼저 좀 생산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기저효과가 기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2024년도가 되면은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연간 탑픽으로는 현대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부품주는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봐주세요. 지금 내년도 시장에 특히 전기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 전략을 꾸준하게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현대차 그룹주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현대차 조지아 공장 증설, 그리고 25년도에 있을 인도 시장 증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요 두 양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 위아를 추천해 드리고요. 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화신이나 서현이야 이렇게 인도 시장에서의 비중이 큰 업체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내년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돼요? 마침 자동차주들이 좀 또 연말에 꿈틀꿈틀하거든요. 내년 전망 궁금했는데요.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 전망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